밤 11시 조용했던 주택가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한 집 앞에 몰려들었고 이웃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이 난 거 아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한 여성이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은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소문난 새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평소에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새댁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70살 시어머니 김정순 할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새며느리를 끔찍이 아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만 알려졌던 김정순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때로 말이죠.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김정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8살. 손녀 수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무엇보다 소중했고, 수진이 또한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속 새는 뭐예요? 수진이가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대나무 사이로 학 한 마리가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건 학이란다. 학은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를 뜻하는 새야. 할머니가 너를 낳기도 전에 산 그림이니까 벌써 50년도 넘었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집에는 이런 전통 그림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그림을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글쎄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특히 힘들 때는 더욱 그렇고.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아들 태호와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시장에서 산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께 맛있는 사과 사다 드렸어요. 요즘 사과가 정말 달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라, 미영아.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고마워했습니다. 미영은 시집 온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과 깎아줄게. 할머니랑 같이 드시자.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했죠. 우리 태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영이는 참 마음씨가 착해. 하지만 이때 할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미영이 살짝 고개를 들어 거실의 그림들을 훑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특히 학 그림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드세요. 미영이 예쁘게 깎은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둘러앉아서 달콤한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엄마, 사과 맛있어요. 할머니도 맛있죠? 그럼 우리 미영이가 깎아준 사과가 제일 맛있지.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았죠.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미영아. 내가 장봐오고 사과까지 깎아줬는데 설거지까지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미영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어린 의붓딸에게도 친절했죠. 동네 사람들도 김할머니가 며느리 보기 좋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정말 고풍스럽고 좋네요. 특히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미영이 거실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그림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 모은 거야. 별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추억이 담겨 있어서 소중하단다. 정말 예술적 가치가 높아 보여요. 요즘 이런 전통 그림은 구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니 더욱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미영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고 태호와 미영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불을 끄기 전에 벽의 그림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해온 소중한 동반자들이었죠. 오늘도 수고했구나. 할머니는 그림들에게 인사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잠든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님, 주무시는 동안 미역국 끓여놨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라, 미영아. 이렇게 매일 챙겨주니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미영은 시어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반찬을 가까이 놓아드리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죠. 아침을 먹은 후 태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거든.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영은 남편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했죠. 우리 미영이는 정말 현모양처구나. 태호가 출근하고 수진이도 학교에 간 후 집에는 할머니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어머님, 어제 그림 이야기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글쎄다. 아주 오래전부터야. 젊었을 때 일 때문에 그림을 자주 봤거든. 할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영은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별것 아니야. 그냥 미술 관련된 일 좀 했었지. 할머니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 직업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그렇게 좋으시구나. 어머님이 고르신 그림들 정말 훌륭해요. 미영의 칭찬에 할머니는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죠. 혹시 그 그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즘 골동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글쎄다,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어. 나한테는 추억이 더 소중하거든. 할머니의 대답에 미영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날 오후 할머니가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 미영은 거실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학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죠.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어 그림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세밀하게 촬영했죠. 마치 전문가처럼 말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뭐하니? 아, 어머님. 그림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뒀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그래. 좋아해주니 고맙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찍은 사진들은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었죠. 저녁 무렵 태호가 퇴근하면서 수진이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진아? 미영이 의붓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집 그림 같은 거요. 우와, 우리 수진이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수진이는 할머니와 새엄마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미영은 수진이에게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예쁜 그림 많이 모을 거예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그림은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해. 할머니의 말에 미영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요? 그럼. 요즘은 가짜 그림도 많거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지. 할머니는 어떻게 구별하세요? 수진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오랫동안 그림을 봐온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법이 있거든. 이때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러운 미소로 돌아왔죠.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미영은 침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죠. 사진 보냈어. 확인해봐. 네, 조선시대 작품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알겠어. 미영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거실의 핫그림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고지야.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틀 후 미영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호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죠. 수진이 또한 할머니 방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미영이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복도를 걸었죠. 작은 소리라도 날까봐 숨을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미영은 손에 작은 손전등과 무언가를 담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거실에 도착한 미영은 손전등을 켜고 벽에 핫그림을 비췄습니다. 그림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가방에서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은 할머니 집에 걸린 핫그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미영은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원래 그림을 벽에서 내렸죠. 이 정도면 모를 거야.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짜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위치와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진이가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졸린 상태로 걸어갔죠. 수진이가 거실 쪽을 흘끗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화장실로 향했죠. 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죠. 미영은 진짜 그림을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벽의 그림들을 한 번씩 바라보았죠. 뭔가. 할머니는 핫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주무 잘 자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미영아. 네. 밤에 무슨 소리 안 났니?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게. 미영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못 들었는데. 혹시 고양이가 지나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자꾸 핫그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할머니, 왜 자꾸 그림만 보세요? 수진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네. 다르게요? 어떻게요? 글쎄다.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말을 들은 미영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눈이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시력도 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매일 보던 그림인데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거든요. 저녁 무렵 태호가 퇴근했을 때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거실 그림 좀 봐줄래? 그림이요? 왜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어때? 태호는 학그림을 쳐다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변화가 매우 미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학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데. 할머니의 눈은 그림의 세부를 꼼꼼히 훑었습니다. 학의 자세, 대나무의 모양, 색채의 농담.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림과 똑같아 보였지만 어딘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할머니는 불현듯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미영은 자신의 방에서 진짜 학 그림을 보관함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직원이 와서 가져갈 예정이었죠. 하나는 성공했어. 이제 나머지만. 미영의 눈은 거실의 다른 그림들을 떠올리며 차가울게 빛났습니다. 학 그림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단순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학 그림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그림을 비추자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그림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붓질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50년간 미술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이 그림은 가짜야. 할머니는 그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죠. 진정해, 정순아.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붓질의 색이, 먹의 농도, 종이의 질감. 모든 것이 원작과 달랐거든요. 그때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영아, 이리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미영은 내심 긴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그림 말인데. 혹시 어제 누가 만진 적 있니? 그림을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미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손바닥에는 살짝 땀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위치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 청소할 때 혹시 건드렸나요? 죄송해요. 미영은 재빨리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그림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볼 때마다 확신이 더해졌죠. 이 그림은 분명히 가짜였습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 할머니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말이죠. 먼저 미영과 태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숨겨놨을까? 할머니가 옷장을 열어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미영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옷장 문을 닫고 자연스럽게 돌아섰죠. 아, 미영아. 왔구나.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방 정리가 잘 되어 있나 봤을 뿐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본 적 없니? 이상한 사람이요? 태호가 반문했습니다. 응,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아니면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말이야. 미영의 젓가락이 살짝 멈췄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우리 동네는 안전해요. 태호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새벽 1시쯤 할머니는 복도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미영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죠.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거실의 다른 그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학 그림 외에도 바뀐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다행히 이건 괜찮네. 대부분의 그림들은 아직 원작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심할 수 없었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할머니는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자신의 전문 지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미술 감정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죠. 다음 날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확대경과 작은 도구들이 들어있었죠. 오랜만이구나. 할머니는 확대경을 손에 들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도구들로 수많은 명작들의 진위를 감정했던 때가 말이죠. 미영이 시장에 나간 사이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학 그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경으로 그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죠. 역시 확대경으로 본 그림은 더욱 명확하게 가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붓털의 흔적 먹에 스며든 정도, 종이의 섬유 방향. 모든 것이 원작과 달랐거든요. 이건 정교한 모작이야. 그런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할머니는 가짜 그림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수진아. 왔구나. 할머니는 재빨리 확대경을 숨겼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쓰던 거야. 뭐 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는 거야. 수진이도 해볼래? 할머니는 확대경을 수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신기해하며 그림을 들여다보았죠. 우와, 그림이 더 크게 보여요. 그렇지. 확대경으로 보면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인단다. 수진이가 한참 그림을 관찰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어제랑 뭔가 달라 보여요.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라 보인다고? 어떻게? 새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어제는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아이의 순진한 말이 할머니에게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그림이 바뀐 것을 느낀 거였죠. 수진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그런데 왜요? 그냥. 할머니랑 수진이만의 비밀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도 왔구나. 새엄마.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수진이를 맞았지만 할머니와 수진이가 그림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랑 뭐 하셨어요? 그냥 그림 구경하고 있었어. 그래요? 수진아, 재미있었어? 네. 할머니가 신기한 거 보여주셨어요.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기한 거요? 응.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요. 수진이의 말에 미영은 할머니가 확대경을 사용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저녁 시간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보안이 좀 걱정되네. 보안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그림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 그림들이 좀 오래된 거라. 미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림들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요? 글쎄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 거라서 좀 될 것 같기는 해. 그럼 보험 들어두시는 게 좋겠네요. 미영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러려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겠네. 감정이요?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거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지.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런 일 좀 해봤거든. 직접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미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일을요? 응, 젊었을 때 미술관에서 일했었거든. 이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림의 진위를 판별하는 일이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지. 미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 어머님이 전문가셨네요. 뭐 옛날 일이야.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 할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영이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침실에서 다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 네, 위험해졌어. 내일 당장 와서 가져가. 미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거든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일은 결판을 내야겠어.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죠. 다음 날 오전 태호가 출근하고 수진이가 학교에 간 후 집에는 할머니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미영아, 이리 좀 와봐. 할머니는 학 그림 앞에서 미영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미영은 평소처럼 다가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말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고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어때? 미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와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 그럼 이걸로 한번 봐볼까? 할머니는 확대경을 꺼내어 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확대경이요? 그래, 자세히 보면 뭔가 보일 거야. 미영은 어쩔 수 없이 확대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들여다보는 척만 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봐야겠네. 할머니는 확대경을 받아 그림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죠. 이상하네. 이 부분의 붓질이. 할머니가 그림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이 붓질은 원래 작가의 것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가짜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사신 거잖아요. 맞아. 내가 산 건 진짜였어. 하지만 지금 여기 걸린 건 가짜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영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미영아, 나는 30년간 미술 감정사로 일했어.
가짜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혔습니다. 감정사요? 미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 국립박물관에서 20년, 개인 갤러리에서 10년을 일했어. 수천 점의 그림을 감정했지. 할머니의 말에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이제 그만 말해. 진짜 그림이 어디 있는지 말하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했죠.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을 훔친 거니? 훔친 게 아니에요. 잠깐 빌린 거예요. 나중에 꼭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가짜로 바꿔치기 해놓고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어? 그게. 미영이 머뭇거리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할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하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급하게 일어났죠. 제가 받을게요. 미영이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품 수집가인데 박미영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와 미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이분이 누구니? 어머님. 저는. 그때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림을 훔쳐가는데 무슨 오해야?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 그림을 돌려놔.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문 밖에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결한다고?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그림은 이미 팔렸습니다.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남자의 말에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 그림을 훔쳐가서 돈을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아,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당신도.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김정순이야. 국립박물관 수석 감정사를 20년간 지낸 사람이고,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남자와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감정한 그림들의 기록이 모두 박물관에 남아있어. 내 그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할머니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져간 그림의 모든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 크기, 색감, 붓질,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말이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절도죄와 사기죄로. 할머니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곤란하다고? 내가 왜 곤란해야 하지?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던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남자의 협박에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참 대단하네.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그래. 그럼 나도 충고 하나 해줄게.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그림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너희를 잡아낼 거야. 인맥이요? 30년간 미술계에서 일하면서 쌓인 인맥들 말이야. 검찰, 경찰, 언론.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할머니의 말에 남자와 미영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가짜 그림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어. 위조범들의 특징은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건 이미 사진도 찍어뒀어. 붓질의 패턴, 먹의 농도,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위조범의 신원도 특정할 수 있고 너희 조직의 다른 범죄들도 추적할 수 있어. 남자는 이제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 물건 훔쳐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내 그림을 가져와. 그럼 이번 한 번은 봐줄 수도 있어. 정말이에요? 미영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일을 그만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훔친 것들을 돌려줘. 할머니의 조건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일이라. 그럼 어쩔 수 없지. 할머니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영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가져올게요. 그림 가져올게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가져올게요. 미영은 남자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져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차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할머니의 진짜 핫그림을 들고 돌아왔죠.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50년 전에 산 진짜 그림이었죠. 맞네. 이제 가짜는 치워. 미영이 벽에서 가짜 그림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그림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죠. 이제 너희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며느리가 도둑일 줄은 몰랐구나.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미영이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할머니는 잠시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잘못한 것은 미영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새엄마는? 수진아. 할머니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어. 언제 와요? 글쎄다. 좀 늦을 것 같아. 수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는 어디 갔어요? 태호야,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이 바뀐 것부터 미영의 정체까지 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미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태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할머니는 가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미영이가 바꿔치기한 가짜야. 태호는 두 그림을 비교해 보았지만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럴 거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워. 할머니는 확대경으로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래. 태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도둑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미영이는 어디 갔어요? 쫓아냈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지. 어머니. 태호야, 내가 미영이를 좋아하는 건 알아.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돌아온 것이었죠. 태호 오빠. 미영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빠, 저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일어나, 미영아.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태호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을? 제가 전 남편 빚을 떠안게 됐어요. 미영이 울면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졌는데 보증을 섰던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되는데? 2억 원이요.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했어요.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영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을 훔친 거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태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결혼하자마자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지. 할머니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벌을 받을게요. 하지만 태호 오빠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태호를 뭐라고 했니?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엄마, 왜 울어요? 수진아. 미영은 아이를 보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새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혼나고 있어. 나쁜 일이요? 뭐요? 수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새엄마가 할머니 그림을 잠깐 가져갔었어.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가져가서 할머니가 화나신 거야. 미영이 아이 수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수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태호가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어른들만 남았을 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처한 상황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의 질문에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미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야. 어머니, 미영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의 빚은 제 빚이기도 하고요. 태호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집을 팔면 돼요. 집을 판다고? 네, 이 집 말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요. 그거 팔면 충분할 거예요. 태호의 제안에 미영은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집까지 팔 수는 없어요. 괜찮아, 미영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태호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과 며느리의 절박한 상황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태호야, 정말 집을 팔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 가족이 더 중요해요. 태호의 결연한 모습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지? 네, 어머님. 맹세해요.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안 할게요. 미영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지킬게요. 첫째,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네. 둘째, 그 나쁜 사람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라. 네, 당연히요. 셋째, 수진이에게는 절대 이 일을 자세히 말하지 마라. 할머니는 손녀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때 할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팔지 마라. 네. 태호와 미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그런 큰 돈을. 태호야, 나도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 그동안 모은 게 없겠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미영아,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 그리고 태호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도. 할머니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런 거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거 없어. 대신 앞으로는 정말 믿을 만한 며느리가 되어야 해. 네, 반드시요. 그때 수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할머니, 새엄마랑 화해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